안녕하십니까. CC클래스의 로빈 코치입니다. 90년생이 온다. 밀레니얼 세대, 소확행, 욜로, 월라벨, 52시간, 채용절차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느낌이 이렇게 암 걸릴 것 같고 막 그러시죠. 어렵습니다. 게다가 경영자분들 요즘 세대들 좀 어려워,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이거 세대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최근에 통계조사가 나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노출이 많이 되는 거죠. 저도 경영 현장을 보면요, 조금 변화는 감지됩니다. 이런 90년생이 소비의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직장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생산의 주체, 그러니까 직장인들로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있는 시기죠. 그래서 이른바 월라벨과 소확행의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월라벨이 뭡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춰라, 이런 의미로 사용되고, 소확행은 너무 이렇게 불확실한 거 도전하고 미래를 위해서 만족 지연하고 고진감래, 그런 거 어차피 없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즐겨, 이런 취지로 쓰입니다. 아마 여행회사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어렵죠. 해외여행 1년에 한두 번 안 나가면 내 인생이 피폐해진 것 같고, 제주도 여행 한두 번 안 가면 내 인생이 막 괴롭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인드로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 때는 1박 2일 어디만 갔다 와도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은 동남아를 갔다 오면 불행한 사람 돼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일을 하지 않습니까? 소확행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욜로 이런 거 없이 했어요. 근데 이런 어떤 경영자들의 마인드와 월라벨과 소확행 마인드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굉장히 힘들죠. 과거에는 상식이었던 게 더 이상 상식이 아닌 것처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만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대한민국이 지금 4, 5년 이상 달려왔고 최근에 1,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노동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몇 가지 좀 유의미한 변화들이 좀 보입니다. 그 이야기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월라벨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월라벨이라는 말 자체가 워크 앤 라이프잖아요. 라이프가 원래 워크를 포함하죠. 그래서 단순히 보자면 워크 앤 레스트겠죠. 일과 삶의 균형, 이래야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하는 순간 A와 B의 균형이면 B는 A가 아니고 A는 B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게 언어에서 일을 삶에서 제외해버려요. 그런데 원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놀이가 발전해서 일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해서 내가 보다 즐겁게 하고 이 일을 통해서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하는 것이 원래의 방향성인데, 월라벨이라고 하는 순간 일을 삶에서 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월라인이란 말 나온 거 아시죠? 워크 앤 라이프 인테그리티, 통합한다, 이런 뜻이죠. 첫 번째, 월라벨, 일을 삶에서 제해하는 거, 그 문제 있습니다. 두 번째, 최인철 교수,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 인도하죠. 이 프레임이란 책의 저자이자 최근에 이 굿라이프의 저자입니다. 여기서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월라벨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복은 뭐가 다를까? 월라벨을 추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 당연히 월라벨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야 맞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는 반대라는 겁니다. 왜 반대입니까? 월라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은 집에서 주말에 아이들과 놀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일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고, 회사에서 집중해서 내가 막 2시간, 3시간, 때로는 막 10시간 집중해서 뭔가 작업에 집중할 때 한편으로는 내 왜 월라벨 깨졌는데? 이런 지나치게 균형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본인이 인지하는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런 사람들이 설문조사에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 답하는 거에 한계를 느끼고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더라. 오히려 그런 집단이나 개인이 그렇더라. 책의 통계조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원싱이라는 책이 한 3년 전에 나와 있습니다. 원싱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이지 매일매일 균형, 주간 균형, 그런 거 없다, 이 이야기 이미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싱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8대2의 법칙을 반복하면 20%를 다시 집중하고 다시 집중하면 마지막에 하나 남지 않냐. 그래서 너의 어떤 삶의 특정 순간, 너희 조직의 어떤 특정적 영역에서는 그 하나에 집중해라. 그 하나 나올 때까지 집중해라. 그래서 미친 듯이 심플을 생각한다, 심플, 다양한 책들이 그 후속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라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행복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볼까요? 일은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공헌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필립 코틀러,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마켓 3.0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개인이나 기업이 베네핏, 이익을 주는 것만으로는 거래가 성사되질 않고 이 사회에 좋은 기업, 좋은 소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야 마켓이 형성된다. 이게 마켓 3.0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도 공헌의 가치라는 게 있다. 개인의 마음속에는 뭔가 영원한 것, 내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의미 있는 뭔가의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게 일을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개인이 어려서부터 성장해서 직업 세계에 들어와서 내가 일을 함으로써 이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뭔가 공헌의 가치를 누리는 거잖아요. 이게 꼭 세금 낸다고 공헌입니까? 일 자체가 공헌이죠. 그런데 그 공헌의 가치를 희석시켜버립니다. 워라벨이. 마지막으로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있어서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행복하죠. 최상위 단계의 행복은 바로 이 플로우 상태, 몰입이라고 하죠. 생물학자들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으로 해석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었는데 고개 들어보니까 해가 졌어요. 이런 몰입 경험해 보시죠. 퍼즐 좋아하시는 분들 맞췄는데 밤이 됐어요. 연구하시는 분들 막 했는데 이틀이 지났어요. 이때로 우리는 몰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뭔가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일어나잖아요. 이거 일이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월라벨은 이거 깨버립니다. 사실은요, 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월라벨과 소확행의 시대가 된 것은 그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기성세대인 전문가 집단이 책임을 회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꼰대 소리 듣기 싫어서 멘토 역할도 안 해버리잖아요. 갑질 소리 듣기 싫어서 협력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 잘 안 해버리잖아요. 물론 꼰대 되고 갑질 돼버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지나치게 오버플로우, 과장되고 확대 해석돼가지고 아주 바람직한 형태의 마스터 코칭, 즉 멘토링이나 같이 뭔가 참여해가지고 집중해 볼 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 협력과 참여의 리더십이 이른바 갑질 논란 때문에 아예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을 거면 나 안 할 거야. 그냥 나 최저임금 주고 돌려가면서 쓸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모두가 다 피해자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경영자분들을 만나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조직에서 오히려 지금 세대야말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집중하라고 그러면 안 하지만 나름대로의 흥미와 의미, 몰입의 가치, 공헌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거 감당해야죠. 전에는 까라면 깠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히려 흥미와 의미와 공헌의 가치를 제대로 알려줬을 때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직원들과 같은 나이의 친구들이 창업해가지고요, 미친 듯이 침낭 깔면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보다 창업을 많이 해요. 저도 경영자로서 30여 명의 직원들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0대, 30대 많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합니까? 제가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랑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몰입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행복을 가져야 되고,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씁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 또 저희 직원들과 이미 나눈 이야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의 책임은 사실 그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기성세대와 전문가 집단이 기꺼이 해야만 하는 그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현상입니다.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오히려 어디에 있냐? 기성세대와 리더십들이 꼰대 소리, 갑질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마땅히 했어야만 하는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놀자? 아니죠.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의미있게 살자, 이 이야기 해야 되고요. 소확행? 아닙니다. 작고 확실한 행복 아닙니다. 불도행입니다. 불확실하지만 도전적인 행복이죠. 이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좀 자신 없으시고 약간 좀 간지럽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52시간 하면서 그냥 갈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에서 우리가 왜 모였고, 우리 회사가 없으면 누가 손해고, 우리 손해 아니다. 고객 손해다. 산업이 손해고, 대한민국 손해고, 이 세계인들이 손해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하는 거다. 의미 있고, 흥미 있고, 도전되고, 몰입하고 같이 해보자. 내가 오히려 이 일을 당신한테 해주기 위해서 고마워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 경영자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리더로서 책임감을 회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월라통을 이야기하시고, 월라인 이야기하시고, 공헌의 가치도 이야기하시고, 몰입을 이야기하고, 의미를 이야기하고, 함께 같이 해보고, 경영자로서 모범도 보이시고,
비전과 미션 명확하셔야 되고 핵심 가치 명확해야 됩니다. 고객 가치도 명확해야 되고요. 조직 가치도 명확해야 되고 사회적 가치도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가치 경영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영상이나 음성 또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파일도 받으시면서 가치 경영부터 명확하게 하신다면 90년생 밀레니얼 세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자가 아직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은 겁니다. 그쪽 방향에서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